첫 거래일 월요일 밤입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11시를 책임지는 저는 유미라입니다. 시간이 어찌나 빠른지 벌써 장마철입니다. 전국 곳곳에서 비와 홍수로 인한 피해 소식이 계속 들려오고 있는데요. 여러분들 늘 안전에 유의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다행히 그래도 날은 흐리지만 우리 시장 흐름은 나쁘지 않습니다. 코스피는 종일 상승과 하락을 넘나들다가 그래도 강보합권에서 마감을 했고요. 코스닥 시장은 연일 고점을 상승하면서 오늘도 강세 보이며 마감을 했습니다. 코스피 오늘 0.07% 상승하면서 2251.04에 마감했고요. 코스닥은 종일 상승권에서 움직이다가 장 막판으로 갈수록 상승폭을 더 키워줬습니다. 오늘 12.27포인트, 1.5% 상승하면서 827선에서 종가 형성했습니다. 오늘 코스피의 상승은 온전히 개인이 이끌었습니다. 기관이 2,800억가량, 또 외인이 2,600억가량 쌍끌이 매도세를 보였고요. 그 속에서 개인만이 홀로 6,200억 이상 사들이면서 지수 하락을 방어했습니다. 반면 코스닥은 정반대의 동향을 보였습니다. 외인이 470억 이상, 기관은 40억 이상 동반 순매수세를 보였고요. 개인만이 오르는 시장 속에서 오늘 180억 이상 차익을 실현하는 흐름 보였던 오늘 코스닥이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양시장에서 오늘 주목받은 테마는 어떨까요? 먼저 게임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카트라이더나 바람의 나라 등 직장인 사이에서 이 모바일 게임 열풍이 불고 있는데요. 이에 넥슨 GT가 오늘 게임주 중에서는 가장 강한 상승 보였습니다. 26% 급등 마감이고요. 뒤따라 웹젠과 넵튠 등 다른 게임주들도 10% 가까운 상승을 보였습니다. 자, 그리고 이어서 일본 수출 규제 관련주도 짚어보시죠. 오늘 한일 간의 갈등 분위기가 계속 길어지면서 국산화 관련 기업들 다시 한번 강세를 보였습니다. 캠트로스가 27% 상승이고요. 경인양행과 동진 세미캠 등 여러 종목들 함께 강세를 보였네요. 자, 이렇게 오늘 장은 마감이 됐고요. 8월의 시작, 양시장 상승으로 출발을 해준 만큼 여러분의 종목들도 계속해서 빨간불을 켜주길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그런 종목들 오늘 어떤 분들이 구해주실지 궁금하실 것 같은데요. 오늘 등장하실 전문가 소개해드리기 전에 먼저 아직 저희 유튜브 구독 안 하신 분 있으실까요? 저희 유튜브에 MTN 혹은 머니투데이 방송 검색해보시고요. 지금 들어오시면 저와 함께하는 채팅도 진행되고 있고요. 함께 소통하면서 전략 챙겨가실 수 있을 겁니다. 유튜브에 MTN 검색하셔서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까지 잊지 말고 꼭 누르셔서 저희와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자, 제가 여러분들께 인사드리는 동안에 우리 구해조스탁의 전문가들 출동 준비를 모두 마쳤습니다. 오늘은 어떤 분들이 여러분을 구해주실지 지금 바로 화면으로 공개합니다. 날이 흐리지만 활짝 웃을 수 있는 이유, 또 월요일 밤이 든든한 이유 바로 이 두 분들 덕분입니다. 오늘은 김충성, 강현재 전문가 함께하십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오늘 두 분 다 두 팔 다 걷어붙이고 출동 준비를 완전히 마치고 계신데 오늘도 잘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희 구해조스탁 오늘도 이 두 분의 전문가가 여러분들 구해드릴 거고요. 저희는 출동 준비를 모두 하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저희에게 구해줘 하고 먼저 외쳐주시면 되겠는데요. 저희 문자
문자와 게시판 활짝 열어두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먼저 문자 참여 방법은요. 문자 번호 샵 9100번으로 지금부터 문자 주시면 되겠습니다. 저희는 신규 매수할 종목들 구해드리고 있으니까요. 짧게 종목 추천 또는 구해줘 하고 보내주시면 되겠고요. 또 아니면 시청자님 요즘 갖고 계신 고민이나 사연들 자세하게 남겨주셔도 좋겠습니다. 문자란이 너무 짧다 하시는 분들은요. 저희 홈페이지로 들어오시면 되는데요. 알기 쉽게 화면으로 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포털 검색창에 구해줘 스탁이라고 검색해 보시고요. 첫 번째 뜨는 링크 클릭하시면 됩니다. 바로 머니투데이 방송 구해줘 스탁 홈페이지 보이실 거고요. 바로 첫 번째 페이지에 사연 신청하러 가기라는 빨간 버튼 올려두었습니다. 이 버튼 클릭하시면 게시판 넘어오실 수 있고요. 아래쪽에 글쓰기 버튼 클릭하셔서 사연들, 고민들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아직도 어떻게 사연 남기면 될지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은요. 상단의 베스트 사연들도 좀 잘 참고해 보시고요. 또 저희 방송 지켜보시면서 어떤 고민과 사연이 있으신지 또 어떤 업종과 테마에 관심이 있으신지 또 투자하시는 기간 얼마나 예상하시는지 다양한 내용들, 자세한 내용들 남겨주시면 저희가 오늘도 부지런히 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자와 게시판 지금부터 열려 있습니다. 바로 보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사연들 보내주시는 동안에 저희는 오늘장 흐름 정리하고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코스피 먼저 좀 살펴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코스피는 김충성 전문가에게 좀 여쭤보도록 할게요. 전문가님, 네. 자, 코스피 먼저 좀 짚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사실 장중에 좀 조마조마했거든요. 월요일 시작부터 좀 올랐다 내렸다 하는 좀 정신없는 하루였는데 그래서 내일은 조금 걱정이 되기는 해요. 우리 투자자분들 비슷한 마음이실 것 같은데 코스피 오늘장 정리 한번 해주실까요? 네, 오늘 시장을 보면서 네. 일단 비가 좀 오잖아요. 와도 너무 많이 오다 보니까 좀 뭡니까 각지에서 지금 피해가 좀 발생하는 상황인데 네, 좀 그렇죠. 안타깝습니다. 근데 뭐 그건 그거 지금 뭐 주식을 좀 놀아는 자리 아니겠어요? 일단은 뭐 오늘 장을 보니 뭐 비도 오고 해서 갑자기 저는 여우비라는 단어가 떠오르더라고요. 여우비요? 네. 네. 무슨 느낌이 드실까요? 뭔가 해가 쨍한데 내리는 비가 여우비라고 하잖아요. 어떤 그렇죠. 의미에서 이렇게 붙여주셨을까요? 그러면은 달리 제가 질문을 좀 하나 할게요. 네. 우리 시장을 통으로 봤을 때요. 통이란 단어를 써도 되는지 모르겠는데 네. 예, 통으로 봤을 때 좋은 날이 더 많을까요? 나쁜 날이 더 많을까요? 최근 사실 지수 흐름으로 봤을 때는 제 개인적으로는 그래도 좀 좋은 날이 더 많지 않았나 싶긴 한데요. 제 기분 탓일 수도 있겠고요. 좀 짚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뭐 여우비라는 게 날 좋잖아요. 네, 날 좋은 상황에서 비가 잠깐 오는 겁니다. 저는 우리 시장도 지금 그런 상황이 아닌가 싶어요. 물론 이제 오늘 단순히 오늘만의 그 시장을 놓고 보자면은 사실 코스피는 좋지가 않았어요. 물론 이제 빨간불 켜면서 이제 마감이 되긴 했습니다만은 네. 근데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코스피와 코스닥이죠. 네, 코스닥과 비교해 보면은 좋지가 않았습니다. 뭐 1% 넘게 1.5% 가량 오른 코스닥과 비교하면은 네, 그냥 강보합권에 마감된 게 상대적인 약세라고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거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뭐 수급적인 부분들을 통해서도 엿볼 수 있는 부분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여러분도 뭐 확인하셔서 아시겠습니다만은 코스피 네, 메이저라 불리는 주체들이 있죠. 외국인과 기관이 모두 매도했습니다. 시장에서 절대적인 지배력이 있는 이들 주체가 매도를 했다는 것은 아무래도 시장으로서도 좀 약간 지지부진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일단은 수급적인 요인으로 인해서 이런 좀 약간 상대적인 약세를 나타냈다라고 하는데요. 하지만 저는 이렇게 봅니다. 전반적인 뭐 글로벌 뭐 시장 자체로만 놓고 보더라도요. 어떻습니까? 유동성이 풍부합니다. 우리 시장만 놓고 보더라도 정말 유동성이 어마어마하게끔 지금 시중 유동성이 지금 공급이 되어 있는 상황이다라는 말이죠. 때문에 그런 건 유동성은 언제든지 우리 시장에 유입이 될 가능성이 높고요. 이는 시장으로도 분명히 긍정적인 그런 모습으로 전개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고 생각합니다. 일단은 큰 틀에서 본다면은 우리 시장 저는 좋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최근에는 변동성이 극히 작게 뭐 전개가 되고요. 그러면서 또 쏠림 현상은 얼마나 지금 심합니까? 그러다 보니까는 시장으로부터 소외될 수도 있는 상황이고 또 우리 시장 고질적인 문제가 있잖아요. 차별화, 양극화 이런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내가 매수하면 이상하게 안 오릅니다. 지금 장이 그런 장이라는 거죠. 그렇다고 뭐 무리하게 뭐 추격하거나 이런 부분들 물론 절대적으로 자제가 되어야 되는 상황이고요. 뭐 명확합니다. 뭐 시장 쏠림 현상이 있다.
그 이슈가 있는 이러한 부분들로 초점을 맞춰야지 어떻게 하겠습니까? 일단 저는 여러분께 뭐 정부 정책이라든지 한국판 뉴딜 정책을 통해서 밀어주고자 하는 이런 또 분야가들이 있잖아요. 뭐 시스템 반도체가 좋고요, 바이오 헬스 분야도 좋고요, 또 미래차 분야도 좋습니다. 그러면서 또 이제 개별 이슈들을 통해서 뭐 부각이 되는 섹터들도 분명히 있기 마련이겠습니다만은 큰 틀에서 본다면은 정부 정책에 맞춰야지 어떻게 하겠습니까? 정말 그들 섹터 종목들이 상당히 긍정적으로 작용을 하고요. 또 제가 사연들 여러분께서 올려주시는 그 사연들 그런 사연에 맞춰서 종목들은요 다 그런 그 이슈가 있는 종목군들에 맞춰서 여러분께 또 좋은 종목들을 이렇게 제안을 좀 하고 있단 말이죠. 때문에 여러분들 마찬가지입니다. 수급적인 부분들 이상하게 내가 사면 안 오른다. 네, 그럼 초점을 잘못 맞춘 거죠. 오히려 이럴 때에는 재료가 살아있고 수급적인 부분들도 좀 뒷받침되는 이런 곳에 맞춰야지 여러분께서도 확률 높은 그런 매매를 할 수가 있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요. 일단 여우비, 네, 좀 우리 코스피 시장 오늘은 좀 이상하게끔 흘러가는 상황이었는데 이게 뭐 계속 그러진 않습니다. 비가 잠깐 오다 말 거예요. 날은 근본적으로 좋습니다. 뭐 약간 뒤숭숭한 이런 분위기가 있다 하더라도요. 진들가니 한번 기다려 보십시오. 또 저희가 저뿐만 아니라 옆에 계신 우리 강현재 전문가께서도 여러분께 제안해드린 종목들 초점을 맞춘다면은 분명히 좋은 결과들을 얻으리라 생각하고요. 힘내자고요. 네, 화이팅! 자, 김충성 전문가의 응원과 함께 코스피 시장 살펴봤습니다. 전반적인 시장 흐름 그래도 좀 나쁘지 않다, 긍정적으로 봐주셨고요. 조금 쏠림 현상이 있는 만큼 정부 정책, 뭐 그린 뉴딜이라든지 이런 이슈가 있는 종목들 좀 잘 골라볼 필요가 있겠다라는 전략 함께 챙겨주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어서 코스닥 시장도 좀 얘기를 나눠봐야 될 것 같은데요. 코스닥은 강현재 전문가의 생각이 좀 궁금합니다. 전문가님, 자, 코스닥 시장은 그래도 코스피보다는 오늘 좀 흐름이 좋았습니다. 계속 좀 강세권에서 움직였고요. 오늘도 고점을 높여서 1.5% 상승 마감을 했거든요. 좋게 보고 계실 것 같긴 한데요. 오늘 전반적으로 좀 살펴봐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먼저 코스닥 한마디로 어떻게 정리하셨을까요? 우선 오늘장 코스닥 시장 한마디 저는 질주 본능이라는 표현 하나로 정리하겠습니다. 네. 뭐 앞에서도 이제 앵커님과 김충성 전문가님께서 많은 얘기를 해주셨지만 김충성 전문가님께서 앞에서 말씀하셨던 전체적인 시장의 큰 맥락은 비슷한 것 같습니다. 질주 본능이라는 표현을 할 수 있었던 것 자체는 사실 뭐 시장 자체가 나쁜 상황에서 가는 것만 가는 거고 안 가는 거는 대부분 안 간다 그러면은 사실 맞는 표현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표현에서 봤을 때는 전반적인 시장은 아직까지는 긍정적인 관점이 유지해도 되는 시장이다라고 이제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앞에서 이제 말씀해 주셨듯이 코스닥 시장 같은 경우에는 코스피 시장하고 어느 정도 좀 다소 온도차가 좀 있었던 모습이긴 했었습니다. 뭐 상승 하락 종목들만 보더라도 코스피 시장 같은 경우에는 3분의 1 정도만 상승을 했던 반면에 코스닥 시장 같은 경우에는 뭐 절반 정도 수준이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와중에서도 오늘 지수 같은 경우에 오늘 그 흐름만 보더라도 지속적으로 계속해서 조정받거나 눌림받는 그런 장이 아니고 계속해서 상승을 향해서 갔던 그런 모습이었다라는 거죠. 뭐 사실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코스피 시장에서도 사실 긍정적인 부분은 마찬가지일 거고요. 양 시장 모두 다 좀 살펴본다면 뭐 코스피 시장 같은 경우에는 이제 2,300선 안착에 대한 기대를 좀 하고 있는 그런 시장이고 코스닥 시장 같은 경우는 380선 안착에 대한 시장을 좀 기대를 하고 있는 시장인데 그런 면에서 봤을 때는 오늘 같은 경우에는 오늘만 봤을 때는요 코스닥 시장이 조금 더 기대를 좀 해볼 수 있지 않았던 시장인가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뭐 아무래도 이런 부분들은 코스피 대비해서 코스닥이 좀 개별 종목들을 좀 많이 있다 보니까 그리고 또 상대적으로 좀 가벼운 라이트한 부분들이 좀 있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이 있었던 것 같고 또 수급적인 측면에서도 오늘 같은 경우는 코스닥 시장을 좀 도와줬던 부분이 있었습니다. 코스피 시장은 뭐 외국인과 기관 앞에서 말씀하셨듯이 메이저라고 할 수 있는 그 수급들이 좀 이탈이 됐던 반면에 코스닥 시장 같은 경우에는 처음에는 매도세로 시작이 됐던 반면에 장중에 매수세로 전환이 되면서 이 시장 수급 자체에서도 매수 우위의 수급, 매도 우위의 수급에서 매수 우위의 수급까지도 좀 나왔던 그런 시장이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이제 오늘 뭐 사실 시장에서는 2차 전지 관련주들 강세 보였었죠. 또 게임 관련주들도 강세를 보였습니다. 어느 정도 이제 근거가 있는 시장이었어요. 뭐 그린 뉴딜 정책도 있었겠지만 게임주 같은 경우에는 상반기 대비해서 실적적인 부분들도 어느 정도 기대감이 쌓였고 또 이런 기사가 나왔습니다. 역대 최고치의 사용자들을 확보하게 됐다. 이런 부분들도 좀 어느 정도 이제 나오게 되면서 또 다른 일정 예정된 곳이 있죠. 어떤 부분이 있습니까? 이번 주 다음 주 연장을 해서 포함을 해서 이제
실적 관련 실적 발표주들이 게임주들은 많이 몰려 있는 상황이에요. 그렇다 보니까 그거에 대한 기대감으로 또 강세를 보여줬던 부분들이 있었다라는 거 말씀드리고요. 오늘 월요일장입니다. 월요일장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게 있죠. 일주일간의 주요 이슈들 한번 말씀을 드리는데요. 우선 이제 화요일 같은 경우에는 내일이죠. 내일 같은 경우에는 국내 7월달 그 소비자 물가지수 발표가 있는 상황이고, 수요일 같은 경우에는 중국 차이신 서비스업 PMI 지표하고 미국의 7월 ISM 비제조업 PMI 지표 발표가 있는 상황이고요. 또 우리나라에서도 큰 이벤트가 났습니다. 뭡니까? 삼성전자 갤럭시 언팩 행사가 있는 상황이죠. 예, 그런 부분들도 챙겨보시면 좋을 것 같고, 목요일 유럽중앙은행의 통화정책회의 일정 앞두고 있는 상황이다라는 거 말씀드리고, 금요일도 중국 7월 수출입 동향과 미국의 7월 고용보고서 발표 예정이 있다라는 것들, 이런 주요 그 경제 지표들에 대한 발표 일정들도 잘 참고하신다면 좋을 것 같다라고 하면서 마무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강현재 전문가와 코스닥 시장 이야기도 함께 나눠봤습니다. 역시나 좀 코스피에 비해서는 상대적으로 좀 가벼운 종목들이 많고 또 개별 종목들이 잘 움직여줬다라는 점 체크를 해주셨고요. 역시나 메이저 수급도 오늘은 괜찮았기 때문에 좋았다는 부분 질주 본능이라고 정리를 해주셨습니다. 자, 마감된 오늘장은 여기까지 정리를 하도록 하겠고요. 저희는 본격적으로 구해줘 스탁의 본론으로 들어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성공 사례로 바로 돌아올게요. 자, 오늘도 여러분들 구해드리기에 앞서서 이 두 분의 전문가 그동안 어떻게 구해드리고 있었는지 바로 성공 사례 짚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먼저 오늘 첫 번째로 중간 점검 도와드릴 종목이요. 김충성 전문가의 구해줘 종목입니다. PI 첨단 소재 함께 얘기를 나눠봐야 될 것 같은데요. 자, 전문가님, 네. 바로 지난주에 구해주셨던 종목이더라고요. 28일 날 매수 처리가 됐고 목표가 35,000원까지 잡아주셨는데요. 자, 최고가 35,700원 달성하면서 수익률 9.85%가량 약 10% 가까운 수익을 보였습니다. 자, PI 첨단 소재 좀 중간 점검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근데 목표가를 너무 타이트하게 좀 설정했나 봐요. 좀 짧게 잡아주셨어요. 네, 뭐 수급도 좋고 어느 정도 모멘텀도 확보하고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또 주가도 어떻게 보면은 바닥권에 있단 말이죠. 때문에 이제 어찌 보면은 넓게 설정하고 좀 느긋하게 봐도 되는 종목인데, 글쎄요, 그때 당시 장이 좀 나빴나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타이트하게 잡았는지 모르겠습니다. 일단 주가의 모습은 차트를 통해 보고 계시다시피 이러한 모습입니다. 바로 이 시점이었어요. 이 시점에 여러분께 언급을 드렸죠. 그 이후에 오른 측면이 있습니다. 근데 전반적으로 보면은 여전히 바닥권에 있단 말이죠. 바닥권에 있는 만큼 뭐 부담 없이 뭐 느긋하게 봐도 손색이 없는 종목이다라고 여겨집니다. 더욱이 뭐 주가를 수급을 보면 아시겠습니다만 수급이 괜찮습니다. 물론 이제 오늘 기관권에서 좀 매도가 살짝 보이죠. 그중에 투신 쪽, 그리고 뭐 연기금도 살짝 보입니다만은, 그런데 그동안 유입됐었던 물량을 비교한다면은 이 정도의 물량은 뭐 나갔다, 뭐 매도세가 나갔다라고 판단하기에는 좀 무리가 있을 것 같아요. 때문에 여전히 수급적인 부분들은 견조하다라고 판단하는 것이 맞습니다. 아무래도 우리보다 돈 많고 또 정보력 있는 주체들 아니겠습니까? 이들이 전반적으로 매수 우위를 점하고 있다는 것은 그만큼 이유가 있겠죠. 네, 그렇다 보니까는 수급적으로도 뒷받침되는 종목이다라는 것, 또 뭐 5G에 속해져 있고 FPCB에도 속해져 있고 때문에 전반적으로 이 모멘텀적인 섹터 자체의 기대감들은 상당히 있는 종목이다 보니까 이 종목은 지금 보유하신 분들이라면 여전히 보유 관점 유지하시는 것이 맞을 것 같아요. 오히려 목표가를 좀 더 올려잡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제가 바로 이 라인이었습니다. 바로 직전 고점 라인 때의 목표가 35,000원 정도로 설정을 한 부분들이 측면이 좀 있습니다만은 좀 넓게 보시죠. 보유하신 분들이라면은 바로 전고점 때 바로 이 라인까지 또 보셔도 될 것 같아요. 가격적으로 보니 약 4만 원 정도가 나오는데 좀 보수적으로 잡더라도 한 38,000원 정도까지는 그래도 상승 여력이 있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이 듭니다. 때문에 올려 잡으셔야죠. 또 혹시라도 지금 현재 눌린다, 아쉽게도 뭐 매도가 됐다 하신 분들이라면은 살짝 눌린다, 뭐 음봉 두 개가 나오면서 좀 내려오지 않을까라는 이런 생각도 해볼 수가 있는데, 좀 내려온다, 네, 눌림을 이용해서 역시나 또 다시 매수 관점으로 보셔도 손색이 없기 때문에 역시나 한번 긍정적인 마인드를 가지고요, 좀 넓게 38,000원 이상으로 목표치를 설정하자라는 관점에서 이 종목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PI 첨단 소재 주인공 우리 시청자님 먼저 축하드린다는 말씀부터 드리면서 자, 중간 점검을 또 도와주셨습니다. 일단 보유하시는 분들은 보유를 하시면서 계속해서 또 좀 더 살펴보면 좋겠다라고 목표가 상향 조정을 해주셨습니다. 자, 전고점 부근인 4만 원까지도 충분히 가겠다라고 하시면서요. 혹시나 눌림이 나오더라도 매수할 기회로 보자라고 전략 함께 챙겨주셨습니다. 잘 참고하셔서 수익 더 키우시길 응원 드리도록 하겠고요. 자, 김충성 전문가님 자랑할 종목들이 굉장히 오늘 많습니다.
좋습니다. 바로 두 번째 종목으로 코스모 신소재를 좀 살펴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자, 정리한 내용으로 봤을 때는요. 이것도 역시나 지난주에 구해주셨던 종목이고요. 28일에 매수 처리가 됐습니다. 제가 계속 지켜보고 있었는데요. 금요일도 상승 마감을 하더니 오늘 좀 터졌어요. 거래량이 터지면서 오늘 쭉 올라가 줬는데 자, 역시나 계속 더 봐도 좋을 것 같아요. 어떻게 볼까요? 이 종목은 사실 지난주 월요일뿐만 아니라 뭐 저한테는 사골 종목이라는 말이 맞나요? 우려먹는 종목이다. 네, 그렇죠. 뭐 네. 저희 뭐라고 할까요? 이게 방송 방식이 좀 바뀌기 전에 역시나 이 종목으로도 좀 큰 수익을 좀 드린 바가 있는데 네. 마찬가지입니다. 이 종목은 달리는 말이라는 표현이 딱 맞는 종목이 아닐까 싶어요. 뭐 2차 전지 관련 종목으로서 이렇게 친숙한 종목이기 때문에 별다른 말씀을 드리지 않아도 될 것으로 여겨지는데요. 일단 이 화면을 통해서 보고 계시다시피 바로 이런 모습이죠. 정말 달리는 말입니다. 저점과 저점대들을 그냥 연결해 볼게요. 바로 이런 부분들 아니겠어요? 고점과 고점대들, 바로 이런 부분들. 이게 우상향 아니겠습니까? 이게 바로 달리는 말이라는 거예요. 어찌 보면은 트레이딩 관점에서 저 하단의 추세에서는 매수하고 상단의 추세대에서는 또 매도하고 이런 트레이딩 관점에 접근해도 되는 종목이고요. 매수 진입한 또 언급을 드렸던 시점이 바로 이 시점입니다. 좀 넓게 보자면은 바로 이 시점이었죠. 어찌 보면 추세 하단에 있으면서 가격 매력이 부각이 될 수 있는 그런 구간이었기도 합니다. 아니나 다를까 좀 방향성을 모색하는 과정이 그려지더니 역시나 오늘 강한 또 탄력이 나오는 이러한 상황이었습니다. 이 종목뿐만 아니라 2차 전지 관련 섹터들이 상당히 긍정적인 모습들이 나타났죠. 그와 동조된 상황이라고 할 수 있을 텐데 이 종목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수급적인 부분들을 보자니 와, 그냥 저는 감탄사가 나오는데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려는지 모르겠습니다. 외국인들은 그냥 뜨문뜨문 매도도 나오고 매수도 들어오고 합니다만은 기관을 한번 봐보세요. 꾸준하게 매수가 들어오고 있다는 부분들 알 수가 있죠. 역시나 우리보다 돈 많고 정보력이 있는 주체들이라는 겁니다. 과연 이들이 왜 이런 매수를 할까 고민 한번 해봐야죠. 추세도 살아있죠. 살아있어서 저 위에 있는 것 같습니다만은 그 자리에서도 이들이 매수를 한다는 거예요. 또 주체를 보자니 선행적인 역할을 하는 투신 쪽에서의 매수, 인상적이죠. 또 하방 경직을 가능하게 하는 어찌 보면 외국인의 성향과 비슷한 그 성향을 갖고 있는 이 연기금권에서의 매수가 이렇게 들어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2차 전지 시장의 그 모멘텀, 뭐 두말하면 잔소리겠죠. 모멘텀이 뒷받침된 상황에서 메이저로 하여금 이런 수급적인 부분들도 뒷받침된다? 3박자 중에 두 가지가 갖춰져 있는 상황이라는 겁니다. 차트적으로 보더라도 추세대, 바로 이런 부분들입니다. 우상향이잖아요. 차트적인 부분들도 어찌 보면 심리적으로도 안정감을 주는 이런 3박자가 두루두루 갖춰진 종목이다 보니까 이런 긍정적인 흐름이 이어진다라는 것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요. 뭐 추세 하단입니다. 근데 계속적으로 선을 긋고 있는데 이 추세 하단이 깨지기 전에는 보유하는 것이 맞겠죠. 그렇다 보니까 이 종목 꾸준하게 보유가 좀 유지하셔도 되고요. 이 안에서 설령 살짝 내려온다 역시나 뭐 매수 관점으로 보셔도 손색이 없는 종목이기 때문에 보유하신 분들은 보유 관점 그대로 유지하자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자, 코스모 신소재 그동안 김충성 전문가와 함께 하면서 그동안 참 많은 수익을 안겨줬던 기업입니다. 역시나 이번에도 이 10%가량의 수익을 내는데 일주일도 채 안 걸린 기업이거든요. 우수한 종목이라는 거 다시 한번 짚어주시면서 역시나 보유하는 관점 주셨습니다. 계속해서 수익 더 키워가시면 될 것 같고요. 자, 마지막으로 김충성 전문가님 한 종목만 더 중간 점검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어보브 반도체를 좀 살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역시나 지난주 종목이고요. 28일날 매수 처리가 됐습니다. 자, 목표가를 12,000원 잡아주셨는데 장중에 목표가 최고가가 11,400원까지 조금 한 600원가량 남겨놓고 최고가를 찍었거든요. 현재 최고가 수익률이 11%가량 보이고 있는데 어보브 반도체는 좀 어떻게 볼까요? 이 종목도 뭐 시스템 반도체 관련 대표적인 종목 아니겠습니까? 뭐 네. 쉽게 뭐 MCU라는 것을 뭐 주력 제품을 하고 있는데 말이 어렵잖아요. 그냥 반도체 칩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네, 그렇습니다. 모든 전자제품의 이 MCU라는 것이 한 개 이상 필수적으로 채택이 되는 뭐 핵심 부품이기 때문에 또 시스템 반도체 시장에 아주 그 무궁무진한 이런 그 성장성을 본다면은 역시나 뭐 실적적인 부분들이 뒷받침되는 상황이고 또 한국판 뉴딜 정책을 통해서 집중적으로 육성하고자 하는 곳이 바로 이 시스템 반도체 분야라는 것이죠. 역시나 정부 정책에 대한 기대감은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그만큼 이제 모멘텀은 확보를 하고 있는 종목이다라고 할 수가 있겠죠. 또 차트를 통해서 또 수급적인 부분들을 본다면은요. 모멘텀을 살펴봤으니 수급적인 부분을 살펴봐야죠. 근데 수급을 보더라도 메이저로 하여금 좋아요.
기관이 살짝 최근에 그 매도 물량이 나오는가 싶었습니다만은 근데 그동안 유입됐었던 물량과 한번 비교를 한번 해보시죠. 최근에 살짝 매도 나왔던 것은 네, 어찌 보면 애교 수준이다라는 것이고 선행적인 역할은 투신 쪽도 마찬가지죠. 그리고 오늘 역시나 투신 쪽이라든지 연기금 쪽이라든지 또 외국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외국인과 기관권의 이런 매수세 유입이 상당히 좀 인상적입니다. 또 우리가 또 쉽게 말하는 형님 세력이라는 말을 해도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네. 근본적인 그 세력은 바로 이들 메이저를 말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때문에 역시나 모멘텀 확보됐죠. 수급적인 부분들도 뒷받침되죠. 또 차트요? 차트도 이 자리에서도 이런 또 탄력이 나옵니다. 네, 못 잡으신 분들은 좀 배가 아플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정책적으로도 밀어주는 종목이고 수급적으로도 뒷받침되는 종목이다 보니까 이런 탄력들이 가능하다라는 것이죠. 아주 단기적인 부분들만 놓고 보더라도 저점과 저점대를 연결하더라도요. 바로 이런 추세대를 그어볼 수가 있겠죠. 상단, 네, 이런 부분들도 그어볼 수가 있어요. 역시나 뭐 주가 역시 추세 하단에 근접이 되어 있는 상황이다 보니 역시 그 또 추세 하단을 훼손하지가 않잖아요. 그렇다 보니까는 수급적인 부분들 매수세의 유입과 함께 이런 탄력이 나타나는데 이거는 긴 호흡에서 보자면 역시나 추가적인 상승은 충분히 가능합니다. 그런데 단기적인 추세로 보자면은 추세 상단에 근접이 되어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이 종목은 이렇게 대응했으면 합니다. 여러분들 포지션을 좀 명확하게 하셨으면 좋겠어요. 난 중장기적으로 가져갈래 하면은 말씀드렸던 이 추세 하단을 깨지기 전에는 그냥 보유하는 것이 맞아요. 근데 나는 단기 대응할 거야 하면은 내일부터 혹시라도 뭐 추가적인 상승이 나오면은 약간 그 분할 매도로서 챙기는 전략도 유효합니다. 역시나 그 이후에 눌린다, 역시나 매수 관점으로 봐야죠. 뭐 긴 호흡에서 끌고 가도 되는 종목이기 때문에 이러한 전략을 권해드릴 수가 있다는 것이죠. 일단 긴 호흡에서는 보유 관점 그대로 유지하자라는 것이고 단기적인 시각으로 보신다 그러면은 분할 매도로서 살짝 챙겨가는 전략도 바람직한 전략이다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자, 어버브 반도체까지 함께 살펴봤습니다. 최고가 수익률 11%가량 보였는데요. 자, 지금 수익을 좀 챙기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요. 좀 분할 매도하는 관점을 주셨고요. 중장기적으로 수익을 더 키워가 보겠다 하시는 분들은요. 계속 추세 하단 이탈하지 않는 구간에서는 보유하시는 관점 따로따로 챙겨주셨습니다. 잘 참고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이번에는요. 옆에서 입이 근질근질 하실 것 같아요. 박연재 전문가님 불러서 좀 여쭤봐야겠습니다. 전문가님. 중간 점검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이번엔 좀 사막 컨덴서를 함께 짚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말씀해주셨던 62,000원 구간대에서 바로 지난주 목요일 날 매수 처리가 됐거든요. 이제 상승권에 들어가서 움직이려고 하는 것 같은데 중간 점검을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흐름 어떻게 보고 계실까요? 제가 이 종목을 좀 말씀드리고자 하는 이유가 이 종목은 제가 처음에 종목을 제시를 드렸을 때 MLCC 관련주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동사에서 생산하고 있는 매출 비중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것이 MLCC 사업 부문에서 나오고 있는 거다라고 하면서 MLCC의 대표 종목이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이 MLCC 같은 경우는 사실은 업황과 그 경기 민감에 굉장히 좀 주가도 좀 민감하게 반응을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왜 그러냐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이 MLCC라고 하는 건 사실 그 IT의 쌀이라고 또 그때 당시에도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 IT의 쌀 그만큼 이제 뭐 고부가 가치가 필요한 그런 부품이다라는 얘기인 건데 그 이제 반도체 부분 그리고 2차 전지 부분, 자율주행 부분, 5G 네트워크 장비 부분 모든 분야에 이 MLCC 장비가 안 들어가는 곳이 없습니다. 그럴 만큼 굉장히 중요한 요소이고 필수적인 요소이다라는 표현을 드리는 건데요. 그렇다 보니까 사실 전방 산업들이 조금 경기에 굉장히 큰 영향을 받을 수 있는 반도체나 5G, 전기차 그다음에 또 자율주행 쪽 이런 쪽들에 대한 어떤 파생 수혜가 가능한 요점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이제 그 전방 산업들이 조금은 좀 지지부진한 그런 모습들이 보인다면 사실 MLCC에 대한 주가도 어느 정도는 좀 지지부진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불구하고 이제 과거 이제 차트를 한번 잠깐 보여드리고 싶은데요. 이때가 이제 저희가 그 우리나라에 그 코로나19가 발생이 됐을 때 당시죠. 사실 이때부터는 안 빠진 종목들이 없을 겁니다. 이때부터 이제 사실 다른 종목들에 비하면은 하락폭도 조금은 좀 컸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이 종목을 말씀드렸던 건 지속적으로 상승 추세가 만들어가고 있다는 것이고 저점이 지속적으로 상승된 흐름들이 보여지고 있다는 것이고요. 그 저점들이 상승된 흐름들 안에서도 그때그때 그 층마다 구간마다 지지 라인이 계속해서 형성이 되고 있다는 게 확인이 되는 그런 종목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이제 사실 최근에 들어서 반도체 관련주들, 5G 관련주들, 전기차 관련주들, 모든 기술주 관련주들이 코로나19 이전 수준으로 많이를 회복이 된 상황이에요. 그 다음에는
뭐가 가겠습니까? 지금까지 안 간 종목들, 덜 간 종목들이 많이 간다고 지난주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렇다고 한다면 MLCC 분야가 아직까지는 좀 덜 갔다라고 평가를 받고 있기 때문에 사실 뭐 매수가 대비해서 어느 정도 조금 사실 소폭 지금 눌려 있는 모습이에요. 물려 있는 모습이라 하더라도 오히려 이 상승 단계에 있어서 주가가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되고 업사이드 된 그런 부분들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사실 또 조금 더 편안하게 매수 그 홀딩 유지를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마음에서 제가 이 종목을 AS 종목으로 말씀드린 거고요. 어쨌든 이전 수준, 즉 코로나19 이전 수준까지의 안 간 종목이 가는 거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다 보니까요. 69,000원까지 안전하게 홀딩하셔도 좋은 종목이다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또 제가 그 손절가도 제시드렸잖아요. 그 손절가는 무조건 지킨다라고만 생각하신다면 종목이 전방 산업이 조금 더 좀 약진을 보일 때에도 큰 손해는 없으실 거다라고 말씀드리면서 AS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MLCC 대표주로 체크해 주셨던 사막 콘덴서 중간 점검을 도와드렸습니다. 이 기업 흐름 다시 한번 체크를 해주셨고요. 역시나 잡아주신 목표가 69,000원까지 계속해서 홀딩하는 전략 중간 점검 도와드렸습니다. 자, 여기까지 두 분의 수익률과 또 2차 전략들 함께 좀 확인을 해봤는데요. 오늘도 사연 보내시면 이 두 분의 전문가가 여러분들 부지런히 구해드릴 거고요. 또 보내시면 이렇게 저희들이 추가적인 전략까지 챙겨드리고 있습니다. 오늘도 사연 많이 보내보시고 전략 함께 챙겨가 보시길 바랄게요. 구해줘 스탁 지금 바로 출동합니다. 오늘도 구해줘 스탁 시간입니다.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여러분들 사연 만나볼 텐데요. 혹시 아직 사연 못 보낸 분들 있으실까요? 지금 문자와 게시판 활짝 열어두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아직 보내셔도 되니까요. 지금 바로 핸드폰 들고 사연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문자 번호는 샵 9100번입니다. 샵 9100번으로 지금 바로 문자 주시면 되고요. 짧게 종목 추천 또는 구해줘 하고 남기시면 저희들이 종목들 구해드리고 있습니다. 혹시나 오늘 사연 채택이 안 될 경우에는요, 저희가 방송 시간 외에도 계속 종목들 구해드리고 있으니까요. 망설이지 마시고 지금 바로 문자 보내주시면 되겠고요. 문자란이 너무 짧다, 나는 좀 자세하게 사연을 남기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요, 저희 홈페이지 이용하시는 방법 있습니다. 먼저 포털 검색창에 구해줘 스탁이라고 검색을 해주셔야 되고요. 첫 번째 뜨는 링크 바로 클릭하시면 저희 머니투데이 방송 구해줘 스탁 홈페이지 보이실 겁니다. 바로 첫 번째 페이지에 보시면요, 사연 신청하러 가기라는 빨간 버튼, 깜빡이는 버튼 보이시죠? 이 버튼 클릭하셔서 게시판 들어오시면 되고요. 글쓰기 버튼 클릭하셔서 요즘 시청자님 어떤 뉴스와 이슈에 관심이 있으신지, 또 관련해서 어떤 업종에서 종목을 원하시는지 남겨봐 주시고요. 또 투자하시는 성향은 어떻게 되시는지, 투자하시는 기간 얼마나 보시는지 자세하고 꼼꼼하게 남겨주시면 저희가 시청자님께 딱 맞는 종목들 구해드리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고민과 사연들 많이 보내주시면 되겠고요. 자, 오늘 일정 정리하는 동안에요, 벌써 사연들 많이 보내주고 계셔서요. 저희는 빠르게 첫 번째 사연 바로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게시판 함께 열어보시죠. 자, 오늘 처음으로 만나볼 분은요, 게시판 사연 먼저 열어보도록 할게요. 이진성님께서 남겨주신 사연 만나봅니다. 안녕하세요, 전문가님. 오늘 보니까 게임주들이 강세를 보이던데 혹시 지금 들어가도 괜찮을 게임주 관련 종목 하나 없을까요? 라고 사연 남겨주셨습니다. 자, 어떻게 구해드릴지 바로 키워드부터 뽑아보시죠. 자, 이렇게 관심사를 좀 자세하게 남겨주시면 저희들이 잘 구해드릴 수가 있습니다. 게임주라고 남겨주셨으니까요. 바로 구해보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 사연은요, 강현재 전문가에게 좀 맡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앞서 제가 오프닝에서도 얘기한 것처럼 오늘 게임주가 굉장히 또 강한 흐름을 보였거든요. 오늘 넥슨Z도 좀 굉장히 강하게 움직였고 뭐 짚어드린 것처럼 이외 종목들도 굉장히 빨간불 켜면서 함께 움직이는 모습이 보였기 때문에 이렇게 좀 남겨주신 것 같아요. 게임주 관련해서 어떤 종목 꼽아주실까요? 예, 그 사연 보면서 제가 준비한 종목 넵튠입니다. 넵튠이요. 이 넵튠 같은 경우에는 이제 프렌즈 사천성이나 뭐 라인 퍼즐, 라인 퍼즐 탄탄, 뭐 그 탄탄 사천성 이런 것들이 좀 주로 게임 종류로 있는 그런 회사이고요. 뭐 스포츠 퍼즐, 스포츠나 이제 퍼즐 그리고 RPG 같은 이런 좀 장르를 좀 다양화한 그런 게임들까지도 이제 동사에서 서비스를 하고 있는 그런 게임 회사인데요. 이제 온라인 게임 같은 경우는 이제 배틀그라운드의 개발사이기도 하죠. 그 크래프톤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다라는 회사로도 좀 알려져 있는 상황이고. 또 이제 블록체인이나 e스포츠 그리고 MCN 그런 사업들도 이제 신규 사업으로 진행을 하고 있는 그런 기업입니다. 이달 중순경부터는 사실 그 52주 신고가를 연일 좀 갱신하는 그런 흐름 보이면서 굉장히 좀 그 긍정적인 흐름이 좀 많이 보여졌던 그런 종목이었습니다. 뭐 최근 들어서는 그 상승에 대한 어떤 부담감이 좀 있으면서 좀 눌림목 구간이 좀 발생을 하긴 했었지만 오늘장 같은 경우에는 그 눌림목 구간에 대한 반등 흐름도 좀 나오면서 여전히 추세는 상승 추세 이어가는 그런 모습들도 좀 보여줬던 부분들이 있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이렇게 말씀드렸던 그런 부분들뿐만이 아니고 이 동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아시는 분들도 아시겠지만 이제 그 카카오 게임즈 측에서 이 게임 개발이나 서비스 사업을 이제 하고 있는 이 동사에다가 이 190억 정도의 그 투자를 진행을 했던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되면서 카카오 게임즈 역시 주요 주주로서 구성이 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이 주주 구성을 통해서 이제 동사에 대한 그 경영권 참여도 좀 함께 하면서 양사 간의 시너지가 좀 계속해서 극대화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또 이제 최대 주주이긴 하죠. 그 최대 주주 또한 이제 카카오벤처스 밸류업 파트너스로서 이제 있으면서 이 카카오와 어느 정도 좀 연관이 많이 되어 있는 그런 기업이고 그렇게 되면서 이제 카카오에 대한 어떤 수혜 종목, 수혜 가능 종목으로도 좀 분류가 되어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이 카카오 게임즈 같은 경우는 빠르면 이달 안에 이제 IPO에 대한 일정 이슈가 좀 남아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 IPO 관련된 그런 대표 그 수혜주, 그러니까 수혜에 대한 흐름도 좀 기대가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 게임 업계에 대한 부분들도 한번 살펴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이 게임 같은 경우에는 뭐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이번 주 다음 주에서 이제 주요 업체들, 주요 기업들이 실적 발표를 앞두고 있는 상황이기도 하고요. 또 이 실적 발표 측면에서만 한번 살짝 보셨을 때에도 이 코로나19 사태를 대비를 했을 때 그 이후부터 이 게임 시장 같은 경우에는 아무리 보수적으로만 잡았다 하더라도 최소 5% 이상 이미 그 성장이 진행된 것으로 이제 많이 좀 추정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보수적으로 잡았을 때만 5%인데요. 사실 뭐 평균적으로 따지자면 실질적으로는 더 많은 성장이 이루어졌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2020년도에 이제 글로벌 전체적인 게임 시장에 대한 그 시장 성장성에 대한 그 예측을 해놓은 걸 보면은 최대 191조까지 전 세계적으로 191조까지 지금 시장이 좀 확대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또 이런 부분들뿐만이 아니라 작년 매출만 따졌을 때에도요. 작년 매출에만 게임 분야에서 14조 원 정도가 나오면서 이런 부분들은 사실 그 영화 시장이나 음악 시장에서도 그러니까 이 두 시장을 합친 것보다도 사실 더 많은 매출의 구조라고 규모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실 텐데요. 그런 부분이 있을 만큼 이제 매출이나 이런 실적에 대한 그런 모멘텀 확실하게 조금 더 작용할 수 있는 시점이다라는 거를 좀 말씀을 드리면서 뭐 이번 주, 다음 주 예정되어 있는 실적 발표에 대한 수혜도 좀 기대를 해볼 수 있을 거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사실 그리고 이제 동사 같은 경우에는 좀 이 외적으로 투자 쪽도 굉장히 좀 잘 진행을 하고 있는 편이에요. 이 회사 자체도 굉장히 좀 성장성이 엿보이는 회사이겠지만 이 성장성이 엿보이는 회사이면서도 또 다른 성장성이 보이는 회사들에게도 뭐 물론 관련 사업들이 진행되는 회사이겠지만 그런 쪽에다가 또 투자도 잘 진행을 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뭐 하나만 좀 살펴봐드리면은 현재 이제 e스포테인이라고 하죠. e스포테인 기업이라고 할 수 있는 그 스틸에잇이라는 그 그룹이 있는데 그 회사가 있는데 이 회사 같은 경우에는 사실 지금 현재 상장 준비를 진행하고 있는 회사이기도 합니다. 근데 이 회사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7월 20일경에 그러니까 지난주인가 지지난주 정도 되는데요. 이 중기청이랑 그다음에 기술보증기금에서 이제 함께 주관을 했던 그 예비 유니콘 특별보증 지원 프로그램이라는 행사가 있었어요. 이 프로그램 어떤 그 경연대회 같은 거라고 생각하시면 될 텐데 이 프로그램에 선정이 되면서 확실히 동사가 투자했던 이 스틸
스타레이시라는 기업에 대해서 성장성도 확실하게 이제 나라에서 인정을 받았다라고도 좀 표현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뭐 그렇기 때문에 이 동사 역시 투자도 잘 진행을 하고 있고 게임업에 있어서도 확실히 카카오 게임즈와 카카오 그와 연관이 되면서 혹시 향후에도 이제 성장성이 엿보이는 그런 기업이다라는 거 다시 한번 강조드리면서 차트 보면서 가격 전략 제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동안에 사실 52주 신고가를 좀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최근까지는 좀 조정장이 좀 보여줬었습니다. 조정을 받았었지만 오늘 다시 한번 이제 그 외국인 수급이 조금 부족하긴 했었지만 그래도 다시 한번 반등 보이면서 어느 정도 좀 크게 올라왔던 반등을 보였던 부분이 있는데요. 사실 우리 방송 규칙상으로는 내일 시초가 매수가 원칙인데 뭐 어쨌든 매수가는 그렇게 잡히겠죠. 하지만 이제 지금 시청하고 계신 사연자 신청자 분께서는 9,600원 사이에서 9,350원 사이로 매수 구간을 잡으시면 좀 안전하게 매수 가능하실 거라 같습니다. 그리고 나서 목표가는 1,550원 1차적으로 설정드리도록 하고요. 손절가는 조금 넓게 잡아드리도록 할게요. 8,270원까지 좀 잡아드리는데 제가 이렇게 잡아드리고 있는 이유는 1차 목표가에서 매도를 진행하라는 말씀이 아니라 그렇게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1차 목표가가 돌파가 되는 걸 확인하고 2차 목표가를 다시 한번 제시드리기 위한 1차 목표가다라는 것만 기억을 해주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자, 카카오 게임즈가 주요 주주로 있는 게임사, 성장할 가능성이 좀 높은 게임주다라고 하셨습니다. 넵튠으로 첫 종목 구해 주셨고요. 자, 목표가는 우선 1차적으로 좀 잡아주셨습니다. 1,550원까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손절가는 8,270원 잡고 대응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추가적인 전략은 또 추후에 챙겨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계속해서 잘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희는 빠르게 다음 문자 사연 하나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자함 함께 열어보시죠. 자, 이번에는요, 끝번호 912의 한이연님의 사연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방송 잘 보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라고 하시면서 저는 바닥에 있는 종목을 조언받고 싶습니다. 여기저기서 좋다고 하는 종목들은 이미 고공행진 중이라 엄두가 안 나네요. 좋은 종목이 있을까요? 감사합니다. 라고 남겨주셨습니다. 자, 역시나 키워드 먼저 함께 쏙쏙 뽑아볼게요. 아마 혼자 투자하시는 분들 대부분 공감하는 그런 사연이 아닐까 싶습니다. 여기저기서 좋다고 하는 사연들은 좀 이미 잘 올라가고 있고 남들이 안 하는 종목을 하자니 좀 불안한 이런 마음이신 것 같은데요. 자, 두 번째 사연은요. 바로 김충성 전문가에게 좀 맡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바닥에 있는 종목 중에서요. 좀 앞으로 오를만한 종목이어야 될 것 같은데요. 일단 어떤 업종이나 테마를 또 안 남겨주셨기 때문에 전문가께서 좀 잘 구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어떤 종목 구해주실까요? 참 요즘 시장이 그래요. 가는 종목들은 엄청 가는데 바닥에 있어서 갈 것 같아서 잡으면 또 징그럽게 안 가는 이런 상황이 계속적으로 이어지고 있단 말이죠. 네. 그래도 바닥에서 이제 더 오를 수 있는 종목을 선정을 해왔습니다. 사연에 맞는 종목이요. 뭐 지난주 PI 첨단 소재도 그런 관점에서 일단 했는데 네. 잘 갔지 않습니까? 결과적으로 앞으로 네. 더 갈 거고 그 종목과 마찬가지로 좋은 종목이니까 부담 없이 또 관심 가져도 되는 종목이 아닐까 싶어요. 일단 친숙한 종목을 선정해 왔습니다. 옵트론텍. 네, 옵트론텍을 선정을 해왔는데 이런 게 친숙한 종목이기 때문에 별다른 언급을 드리지 않아도 될 것 같아요. 카메라 모듈 섹터에 속해져 있는 종목인데 사실 이 카메라 모듈 섹터에 있는 종목들은 발을 좀 여러 가지에 좀 얹히고 있다고 할까요? 걸치고 있죠. 자율주행에도 좀 걸치고 있고 카메라 부품, 휴대폰 부품 네. 이런 쪽으로도 많이 속해져 있단 말이죠. 네, 이와 관련한 모멘텀이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너무 좀 약한가요? 그래요. 하반기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갤럭시 언팩 행사가 불과 이제 며칠 뒤면은 열립니다. 이를 통해서는 여러분도 짐작하시겠습니다만은 갤럭시 폴드 2? 네, 폴드 2도 이제 공개될 예정에 있고 또 노트 20도 공개될 예정에 있죠. 그리고 Z 플립 5G 버전 등의 5가지 이 신제품들이 공개될 것으로 여겨지는데 뿐만 아닙니다. 애플 같은 경우에도 하반기 같은 경우에 지금도 하반기니까 이제부터 네. 나올 그 신제품들을 보면은 100% 이제 OLED를 채택을 해서 그와 맞먹는 버전들이 이제 출시될 것으로 여겨진단 말이죠. 근데 거기까지는 좋아요. 근데 거기에 들어가는 것들이 쉽게 확인해 볼 수 있는 것이 카메라 아니겠어요? 예전이 아닙니다. 한 개 들어갈 게 그냥 한두 개 들어가는 게 아닙니다. 두세 개 들어가고 세네 개씩 들어간단 말이죠. 그렇죠. 네, 그렇다면은 관련 업체들은 한 개 들어갈 게 두세 개, 세네 개씩 들어가는데 당연히
어떻습니까? 돈 벌 거 아니에요. 뭐 근데 요즘 또 특징을 본다면 고해상도, 네, 이런 화소가 아주 뭡니까 경쟁이 좀 치열한 상황이다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는 이 광학 필터들이 지금 상당히 많이 채택이 되고 또 적용이 되는 상황이에요. 네. 일단 그러다 보니까는 실적적인 부분들, 네, 관련 업체들은 실적적인 부분들이 어찌 보면은 보장이 돼 있는 상황이 아닌가 싶어요. 말씀드렸던 대로 뭐 삼성이라든지 애플, 뭐 신제품에 대한 뭐 기대감들 분명히 있는 상황이죠.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러한 부분들이 분명히 실적으로 이어질 거란 말입니다. 향후 호실적이 기대가 되고 이를 통해서 메이저 매수세 유입 뭐 이런 부분들 다시 말씀드리면은 수급 개선의 가능성이 상당히 있다라는 부분들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차트를 통해서 보실게요. 실적적인 부분들 보시면 작년 실적 보시죠. 네, 이런 부분들인데요. 그동안 해왔던 것들과 비교해 보면은 매출도 그렇고요. 영업이익도 그동안 해왔던 것과 비교해보면 이게 바로 사상 최대 매출 아니고 뭐겠습니까? 네, 이뿐만 아닙니다. 앞으로 해갈 것들도 뭐 호실적이 전망이 되는 상황이다라는 것이죠. 실적을 수급적인 부분들을 보면은 이러한 수급적인 부분이 뒷받침되니까 이 메이저로 하여금 분명히 수급 개선의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뭐 오늘 같은 경우는 뭐 외국인 기관이 좀 나온 부분들이 좀 확인이 됩니다만은 그런데 기관 중에서도 선행적인 역할을 하는 투신 쪽 안 나왔죠. 뭐 1,500주 가량이 나왔습니다만은 그동안 유입된 부분들 최근입니다. 네, 안 나왔다는 거. 수급도 역시 뒷받침되는 종목이기 때문에 지금 최근 이거는 뭐 생각이 나름일 것 같아요. 크게 놓고 보면은 이 바닥 여기서부터 뛰어오른 거 아니겠습니까? 이제는 네, 눌린다. 네, 매수세 유입의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는 것이죠. 여러분께서는 네, 눌림을 이용해서 한번 공략을 해 보시자라는 것이죠. 일단 이를 통해서 말씀드려 볼 가격 전략은 네, 마디 가격입니다. 8,000원 정도로 정해드리겠고 손절 가격은요 5,500원으로 설정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김충성 전문가님 오트론택으로 종목 구해주셨고요. 챙겨주신 가격 전략까지 함께 잘 가져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좋은 수익 기대하도록 하겠고요. 빠르게 사연 하나 더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게시판 열어보시죠. 자, 이번에는요. 권희정 시청자님의 사연 바로 만나보도록 할게요. 안녕하세요, 전문가님들. 저는 최근에 주식시장을 보면서 종목 하나 투자해볼까 하는데요. 바이오 쪽으로 한 종목 진행을 해보고 싶은데 매수하기가 겁이 납니다. 혹시 그중에서 조금 덜 오른 종목이 하나 있을까 해서 사연 남겨봅니다. 라고 사연 보내주셨습니다. 먼저 키워드부터 뽑아볼게요. 자, 이번 사연은 강현재 전문가에게 다시 토스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바이오주 중에 하나 구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중에 좀 덜 오른 종목 뭐가 있을까요? 네, 올릭스 제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올릭스 같은 경우에는 RNA 간섭 플랫폼 기술을 기반으로 해서 기존 치료제가 접근하기 힘든 어려운 질환이죠. 그 난치성 치료제에 대한 개발 등을 좀 주요 사업으로 영위 중에 있는 기업인데요. 사실 뭐 동사 같은 경우에 주요 매출은 신약 연구 개발에서 발생을 하고 있고요. 주로 국내외 기술 이전 계약에 따른 기술료를 통해서 이제 주요 매출을 창출해내고 있는 그런 기업입니다. 뭐 RNA 간섭 플랫폼 기술을 좀 기반으로 한다고 하면 이 다양한 치료제를 좀 개발을 하면서 신약 개발을 하는 그런 업체다라고 쉽게 생각을 하시면 되실 것 같은데요. 특히 이제 그 피부나 폐 그리고 안과 질환 등의 이제 국소투여 질환되는 그 국소투여 질환에 이제 집중을 하면서 그 연구 개발을 진행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 동사 같은 경우에는 RNA 간섭 플랫폼을 기반으로 한 그런 해외 경쟁 업체들에 비해서는 다소 좀 후발주다라고 이제 그 인식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상황인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체적으로 개발한 플랫폼 기술이 좀 이렇게 경쟁력을 좀 입증을 해야만이 올해 안에 입증을 해야만이 그 글로벌 시장에 대한 그 무대를 진출을 할 수 있는 그런 발판을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사실 그런 면에 있어서도 동사 같은 경우는 사활을 건 그런 연구 개발을 진행 중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뭐 그렇기 때문에 그만큼 기술력에 대한 그 투자나 뭐 이렇게 임상 시험에 대한 진행도 보다 더 철저하고 또 좋은 결과로서 이끌어낼 수 있을 정도로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뭐 이런 부분들 이외에서도 뭐 LG 케미칼하고 해당 임상 시험을 위해서 뭐 공동으로 이제 GMP 계약도 좀 체결하는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향후 좀 귀추를 지켜보실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 차트 보면서 가격 전략 바로 제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 최근 들어서 지속적으로 우상향되고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목표가는 조금 더 여유 있게 제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64,200원 목표가 제시드리도록 하고요. 손절가는 조금 짧게 이번 마디 부근 하단인 52,600원 제시드리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강현재 전문가의 마지막 종목이 될 것 같습니다. 올릭스로 구해주셨고요. 목표가 64,200원, 손절가는 52,600원 잡고 대응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쉽지만 오늘 사연은 여기까지만 만나보도록 하겠고요. 오늘 구해드린 종목 지금 바로 화면으로 정리해드릴게요. 오늘 구해줘 스탁 저희가 준비한 시간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 방송 잘 참고하셔서 내일도 좋은 수익 거두시길 응원 드리도록 하겠고요. 오늘 이 시간은 김충성, 강현재 전문가 함께 하셨습니다. 저희는 내일도 밤 11시에 다시 찾아뵐게요. 오늘도 끝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모두 진심으로 감사합니다.